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서도 왠지 모를 소외감을 느껴본 적 있는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은 어두운 방 안에서 스마트폰의 푸른 불빛에 의지해 누군가의 화려한 일상을 구경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주변에는 늘 말소리가 들리고 웃음이 끊이지 않지만 정작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무도 발을 들이지 못한 채 텅 빈 공간으로 남아있지는 않나요?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우리는 이런 진실한 연결을 끝내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 차가운 아스팔트 숲에서 정서적으로 고사하여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은 단순히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어디에 계신가요? 창밖의 풍경이나 지금 그곳의 현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 밤은 조금 더 따뜻해질 테니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저는 오래 살면서 인간의 외로움에는 사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내 주변에 물리적으로 아무도 없어서 느끼는 고립감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외로움도 존재하죠. 이것은 훨씬 더 조용하고 더 깊고 훨씬 더 아픈 외로움입니다. 바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감정이죠. 제 경험으로는 바로 이 두 번째 외로움이 사람의 마음에 가장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형식적인 미소를 주고받으며 살아가지만 군중 속에 있을수록 마음은 더 고요해지고 마치 내가 아주 먼 곳에 홀로 떨어져 있어서 그 누구의 손길도 닿을 수 없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이곤 합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당신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유독 친구가 적은 여성들을 성급하고 편협한 시선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그저 그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수치가 적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들에게 성격적 결함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죠. 어떤 이는 그들을 까다롭다고 치부하고 어떤 이는 지나치게 예민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누군가는 그들이 타인과 어울리는 법을 모르는 사회적 부적응자라고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사람을 오래 지켜볼수록 이런 판단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불공평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친구가 적다는 사실 하나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오만이니까요. 여기서 잠시 재미있는 잡지식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인류학자 로빈 덤바가 주장한 덤바의 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이 150명 정도라는 이론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중에서 정말 깊은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핵심 인물은 고작 5명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연락처에 수천 명이 저장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결코 부족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인류학적 진실에 아주 충실하게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립감은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원자화된 개인의 실존적 소외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거창한 말 같지만 결국 타인과의 깊은 결합 없이 파편화된 채 살아가는 현대인의 비극을 뜻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은 저도 사람 많은 파티에 가서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깊은 철학적 고뇌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는 일이라곤 케이터링으로 나온 샌드위치의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가장 빨리 집에 갈 수 있는 탈출 경로를 탐색하는 것 뿐이죠. 사회적 배터리가 5% 남은 구형 아이폰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와 끊임없이 떠들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차갑게 식어가는 그 느낌, 그건 결코 당신의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더 가까워지고 스스로에게 더 솔직해지며 훨씬 더 깊이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옛 성현들의 말씀 중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친구가 적은 여성들은 겉으로 보기엔 고요해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의 뿌리는 누구보다 깊고 단단하게 뻗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그저 아무하고나 연결되기를 거부할 뿐입니다. 내면이 깊은 사람들은 얕고 가벼운 연결만으로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충분히 웃을 수 있고 모임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예의 바르고 부드럽게 행동할 줄 압니다. 누구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조용한 질문들이 멈추지 않고 소용돌이칩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이 어색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연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정말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무거운 질문들과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은 그저 형식적인 친분을 쌓는 일이 죽기보다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머릿수가 아니라 관계의 진실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소위 마당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부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풍성함이 내면의 풍요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넓게 사귀고 늘 약속으로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 마음은 날이 갈수록 사막처럼 메말라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단 몇 사람하고만 조용히 이어져 있고 더 드러나지 않게 살아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삶이 훨씬 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기를 잃지 않는 힘 말이죠. 누군가 당신에게 왜 그렇게 친구가 없냐고 무례하게 묻는다면 그냥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영혼이 너무 고해상도라서 저와 지린 관계는 로딩이 안 되네요. 라고요. 물론 상대방은 당황하겠지만 적어도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의미 없는 변명으로 낭비하지는 않게 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을 필요로 하는 존재지만 아무 연결이나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나 마음의 결이 고운 여성들은 타인이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에서도 그 뒤에 숨은 미묘한 경쟁심이나 가식적인 배려를 예민하게 읽어냅니다. 그건 결함이 아니라 영혼의 안테나가 남들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친구가 적은 많은 여성은 사람을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너무 깊이 느끼기 때문인 경우가 많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넘길 만한 말 한마디에서도 그들은 상대의 마지못한 기색이나 은근한 비교 혹은 그 뒤에 숨어 있는 묘한 경쟁심을 귀신같이 읽어냅니다. 누군가는 그냥 사교적인 미소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자기답지 않은 가식으로 응답해야만 하는 피곤한 상황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남들은 가볍게 웃고 지나가는
그 공기 속에서 그들은 팽팽한 긴장감과 부자연스러움 그리고 억지스러움을 아주 또렷하게 감각하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 사이에 오래 머물고 나면 몸은 멀쩡해 보여도 마음은 이미 너덜너덜해져서 그저 조용히 물러나 혼자 있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사회성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미묘한 신호들에 반응하는 아주 민감하고 정교한 영혼의 안테나가 보내는 신호라고 믿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마치 고해상도 카메라를 장착한 것 같아요. 여기서 잡지식 하나를 공유하자면 고양이는 어둠 속에서 인간보다 약 6배에서 8배 더 적은 빛만으로도 사물을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친구가 적은 여성들의 직관도 이와 비슷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관계의 어두운 구석, 그 미세한 균열을 포착하는 능력이 발달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뛰어난 시력은 때로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너무 많은 것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만의 필터를 갖게 됩니다. 아무나 내 영혼의 앞마당으로 들여보낼 수 없다는 선언 같은 것이죠. 학술적인 문구를 빌려 표현하자면 이는 정서적 상호주관성 (emotional intersubjectivity에 대한 극도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이 공명하는 그 찰나의 진실함을 원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저도 이런 제 안테나를 꺾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편하게 아유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외치며 왁자지껄한 술자리의 중심에 서고 싶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영혼 없는 질문에 그냥 그렇지 뭐라고 답하는 순간 제 뇌는 이미 시스템 리소스 부족 경고창을 띄웁니다. 마치 탭을 100개쯤 띄워놓은 인터넷 브라우저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건네고 나면 집에 오는 길에 입안에서 씁쓸한 모래알이 씹히는 것 같은 그 기분 말입니다. 이건 제가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제 영혼이 가짜 음식을 거부하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 조상님들은 일찍이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소란스럽게 인맥을 과시하지 않아도 그 내면의 흐름은 누구보다 깊고 묵직하다는 뜻이겠죠. 친구가 적은 여성들은 관계의 빛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림자도 함께 봅니다. 다정한 말 뒤에 숨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즐거워 보이는 모임 뒤에 남는 형언할 수 없는 허무함을 예견합니다. 계속해서 부드럽고 이해심 많고 인내하는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치러야 하는 감정적 대가가 얼마나 막대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선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곳에나 쉽게 자신의 자리를 정하지 못하고 신중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누구나 아주 큰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그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평생 연기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비록 소수일지라도 나답게 진실하게 존재하며 살 것인가? 저는 친구가 적은 많은 여성이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용기 있게 답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평생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고 애쓰다 보면 결국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진짜로 속하지 못하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조화보다는 내면의 일관성을 선택합니다. 시끄럽지만 텅 비어 있는 친밀함보다는 조용하더라도 꽉 차 있는 진실함을 택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그들을 보며 너 요즘 너무 변했다. 왜 그렇게 정이 없어졌니? 라며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정을 아무데나 흘리지 않기로 한 결단입니다. 사실 어떤 영혼들은 원래 옆으로 넓게 퍼지며 자라는 것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을 향해 수직으로 자라납니다. 수많은 얕은 관계 속에 자신을 얇게 펼쳐놓기보다 단 몇 명의 사람과라도 진실하게 연결되기를 원하는 것은 결코 성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그리고 타인의 존재를 매우 진지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기 영혼을 값싸게 소모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고결한 선언인 셈이죠. 저는 가끔 단톡방 알림을 무음으로 해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지 않을 때 묘한 해방감을 느낍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저를 격리하는 그 순간 비로소 제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저더러 그러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라고 겁을 주기도 하지만 뭐 어떤가요? 적어도 제 마음속 안방에서는 제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데 말이죠. 진짜 무서운 건 혼자 남겨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 틈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몰라서 거리를 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본성이나 관계의 생리를 너무나 많이 이해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상대가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불편해하고 있다는 공기, 말은 부드러워도 마음은 굳게 닫혀 있는 기색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이런 예민함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독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침묵 속에 담긴 진심을 읽어낼 수 있는 가장 귀한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적 있나요? 입가는 여전히 상냥한 미소의 잔상이 남아있는데 눈동자는 이미 초점이 풀린 채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그 모습 말이에요. 친구가 적은 많은 여성은 인생의 아주 이른 시기에 한 가지 서글픈 사실을 배웁니다.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이 반드시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지는 않는다는 차가운 감각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의 표정을 살피고 공기의 흐름을 읽으며 갈등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우는 법을 본능적으로 익힙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귀신같이 알아채고 그에 맞춰 자신을 변주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참 섬세하고 눈치 있고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비칩니다. 실제로도 그런 다정한 면모를 지니고 있고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배려의 이면에는 아주 조용하고도 위험한 습관 하나가 독초처럼 자라납니다. 바로 언제나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기분을 먼저 앞자리에 두는 습관이죠. 처음에는 이 습관이 좋은 성품이라는 근사한 포장지로 쌓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너는 참 다정하구나. 너처럼 배려심 깊은 친구는 없어라는 말들에 취해 우리는 자신의 영혼이 깎여나가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잡지식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개는 주인의 채취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의 변화까지 냄새로 맡을 수 있다고 하죠. 어쩌면 우리도 타인의 감정을 냄새로 맡는 정서적 탐지견처럼 길들여졌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지독한 피로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는 까맣게 잊은 채 말이에요. 솔직히 제가 만약 타인의 기분을 맞추는 능력으로 올림픽에 나갔다면 아마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었을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를 알아채는 순간 제 뇌는 이미 0.1초 만에 어떻게 기분을 풀어줄까라는 알고리즘을 가동하니까요. 하지만 정작 제 배가 고픈지 제 마음이 상처받았는지를 알아채는 데는 꼬박 사흘이 걸립니다. 거의 유물 발굴 수준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남의 눈에 든 가시는 대들보처럼 보면서 내 심장에 꽂힌 화살은 에이, 이 정도면 살만해라며 넘겨버리는 그 지독한 무심한 말입니다. 그렇게 너무 오래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름 붙이기 어려운 기묘한 피로가 온몸에 배기 시작합니다. 누구와 크게 다툰 것도 아니고 삶에 대단한 풍파가 닥친 것도 아닌데 마음은 늘 납덩이를 매단 듯 무겁고 허전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는 이상하게 더 깊은 공허함이 밀려오죠. 우리를 진짜로 지치게 하는 건 정면 승부하는 다툼이 아니라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미세한 어긋남들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예의 바르며 평화롭지만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아주 날카롭고 좁은 길을 맨발로 걸어온 것 같은 그 탈진감 말이에요. 학술적으로 이 현상은 비대칭적 공감 비용, asymmetrical empathy cost 이라는 문구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에게 쏟아붓는 정서적 에너지는 거대한 폭포수 같은데 정작 내 쪽으로 흐르는 물줄기는 메마른 시냇물조차 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파산 상태를 뜻하죠. 옛 지혜의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가득 찬 잔은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다는 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타인의 감정으로 가득 채워진 당신의 마음 잔에는 정작 당신 자신의 진실이 들어설 자리가 단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된 겁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어떤 여성들은 자신을 지독하게 외롭게 만드는 이유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뒤로 밀어두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닫기 시작하거든요. 이 깨달음은 아주 조용하지만 인생의 항로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토록 사람을 대하는 게 힘든 건 그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조절하고 줄이고 비틀어 왔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창살 밖을 구경만 해온 것이죠.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나를 깎아내는 행위는 숭고한 희생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가장 잔인한 학대였다는 것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회적 배터리가 다 되면 갑자기 AI처럼 단답형으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례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건 그녀 나름의 절박한 생존 모드였더라고. 네, 아니요, 그렇군요. 이 세 마디로 자신을 지키는 그 모습이 오히려 이제는 건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는 더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 나는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나답게 진실하게 존재하기 위해 살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친구가 적은 여성들은 이제 더 이상 타협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하고 참아내며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 애쓰는 관계 속에서 허우적거리느니 차라리 고독의 바다에 홀로 떠 있는 편이 낫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관계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자기 자신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회복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공허함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제발 남의 기분은 그만 살피고 내 손 좀 잡아달라는 비명이죠. 이제는 그 비명을 무시하지 마세요. 타인을 돌보느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당신에게 이제는 당신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줄 차례입니다. 남을 위해 쏟았던 그 세심한 관찰력을 이제는 당신의 마음이 어디가 아픈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피는 데 사용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몇몇 친구가 떨어져 나가고 인간관계가 좁아질 수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유지되던 관계는 어차피 언젠가는 무너질 모래성과 같으니까요. 성숙이란 더 많이 참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무엇을 참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을 둘러싼 그 많던 관계들이 사실은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연극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있었기 때문에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예전에는 내가 무리해서 밀려나지는 않을지 혹은 남들에게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을지에 온 마음을 쏟으며 바깥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질문은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정말 편안한가?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나는 더 커지는가? 아니면 더 작아지는가? 이 질문들이 당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관계의 기준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곁에 남는 사람의 수가 예전처럼 많을 수 없다는 건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차가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자기 희생으로 관계를 지탱하기를 멈추었기 때문이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벽과 경계의 차이입니다. 벽은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차단하기 위해 세우는 것이지만 경계는 자기 자신이 타인의 요구와 감정에 휩쓸려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윤곽입니다. 친구가 적은 많은 여성은 지금 바로 이 경계를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고 무엇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당신이 예전처럼 무조건 참고 기대를 맞춰주지 않은 이 변했다거나 정이 없어졌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이 당신의 경계가 없던 시절의 편리함을 그리워하는 것일 뿐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옛말에 10명의 친구보다 1명의 진정한 벗이 낫다는 말이 있죠. 이 뻔한 격언이 가슴에 사무치는 건 우리가 겪어온 얕은 관계의 피로도가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인간의 뇌는 사회적 거절을 당했을 때 느끼는 통증을 신체적 부상을 입었을 때와 동일한 부위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관계를 정리하며 느끼는 그 마음의 아픔은 결코 엄살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통증인 셈이죠. 학술적인 표현으로는 이를 자기 분화, self differentiation의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타인과 정서적으로 융합되어 휘둘리지 않고 독립된 자아로서 오롯이 서는 성숙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가끔은 차단 버튼을 누를 때 쾌감을 느낍니다.
내일 뭐해? 라는 무의미한 질문에 나 자신과 데이트라고 답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고생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콜센터 상담원이 아닙니다. 24시간 내내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줄 의무는 없거든요.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거나 은근히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맞장구 쳐주는 것도 이젠 지겹지 않나요? 그런 감정 노동은 시급이라도 받아야 마땅한데 우리 영혼은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만 늘어가고 있잖아요.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누군가를 거절하면 미안하고 메시지에 바로 답하지 않으면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죄책감은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착한 아이라는 습관이 부서지며 내는 비명일 뿐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타인의 감정을 달래는 역할로 살아왔기에 자기 자신을 돌보려고 하면 낯설고 불편한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 때문에 다시 예전에 그 비좁고 답답한 관계의 감옥으로 돌아가지는 마세요. 그곳에는 당신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배신해야만 유지되는 가짜 평화만 있을 뿐입니다. 진짜 존중은 화려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자기 기준에 맞는 편한 사람으로 고치려 하지 않고 내 속도와 한계, 그리고 때로는 나의 침묵을 품위 있게 받아들여 줄 때 우리는 비로소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친구가 적은 여성들은 바로 이런 종류의 존중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만 뜨거운 호감보다는 일관성 있게 내 경계를 지켜주는 사람을 신뢰하죠. 한번 누군가가 그 단단한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받는다면 그 관계는 그 어떤 시끄러운 모임보다 깊고 진실하며 오래갈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장 귀한 것은 아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샘이 마르지 않게 지키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진이 빠지고 나 자신을 수정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관계라면 그건 더 이상 우정이 아니라 가혹한 노동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서 회복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리는 삶은 이제 그만두어도 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 그리고 생기를 당신을 소모하기만 하는 관계에 쏟아붓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으니까요. 경계를 세우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지 않겠다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너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야? 라고 묻겠죠. 그럼 그냥 웃으며 말해 줍시다. 내 영혼이 좀 명품이라 아무나 못 들어오게 관리를 좀 하는 중이야. 라고 말이죠. 조금 재수없게 보이면 어떤가요? 적어도 집에 돌아와 이불 속에서 하이킥을 날리는 일은 줄어들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더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시작하면 비로소 당신 곁에는 당신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진짜 사람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특히 한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사람의 내면을 얼마나 깊게 만들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열쇠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밤에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곤 하죠. 주말에 아무런 초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남겨지는 것을 일종의 사회적 도태로 여겨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나 슬픈 감정이 휘몰아칠 때 당장 이를 나눌 누군가가 없다는 사실에
등 뒤가 서늘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종종 내 영혼을 갉아먹는 줄 알면서도 아무 관계나 다시 움켜잡습니다. 혼자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 그 관계가 진실하지 않아도 억지로 웃어야 하는 피곤한 자리여도 그저 공허함보다는 낫다고 여기며 자신을 방치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여성들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왔을 때 곧바로 도망치지 않고 그 서늘한 공기 속에 가만히 머물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평생 잊고 지냈던 진짜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고독의 첫 시절은 결코 낭만적이거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침묵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동안 소음으로 억눌러 왔던 해묵은 감정들이 선명하게 떠오른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겁니다. 나는 왜 그토록 많은 만남 속에서 늘 기운을 빼앗겼을까? 왜 특정 유형의 사람들 앞에서만 서면 나도 모르게 작아지고 눈치를 보았을까? 왜 나는 늘 타인을 이해하는 역할만 자처했고 정작 나 자신이 이해받는 순간은 없었을까? 이런 질문들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아프고 때로는 잠을 설치게 할 만큼 괴로운 기억들을 끄집어내죠. 하지만 학술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이것은 정서적 분화, emotional differentiation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타인의 기대라는 외투를 벗어던지고 오직 나만의 온도와 리듬을 찾아가는 실존적인 해방의 순간인 것이죠. 사실 재밌는 잡지식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문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생명체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철저히 혼자 살아간다고 합니다. 짝짓기 시기를 제외하면 다른 문어와 소통하기보다는 홀로 바닷속을 탐험하며 문제를 해결하죠.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이 고독한 문어의 영혼을 닮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능이 높고 섬세할수록 타인과의 불필요한 마찰보다는 스스로의 내면 세계를 탐험하는 데서 더 큰 충만함을 느끼는 법이니까요. 가끔은 제 스마트폰도 저를 닮아가는지 알림 없음이라는 메시지를 띄울 때 가장 평온해 보이더군요.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스마트폰에게 너도 퇴근했구나 수고했어라고 중얼거리곤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히 길어지면 여러분은 감정이란 것이 억눌러야 할 방해꾼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정직한 신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피로는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이유 없는 슬픔은 사실 얼마나 많은 참음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인가? 감정을 적이 아니라 나에게 말을 거는 언어로 보기 시작하면 비로소 자기 자신과 싸우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어떤 장소가 왜 나를 지치게 했는지, 어떤 유형의 사람이 왜 나에게 불안을 주었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죠.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은 고독은 천재의 요람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거창하게 천재가 아니더라도 고독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창조해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어줍니다. 친구를 줄이고 고독을 선택한 여성들 안에서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아주 역동적인 내면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밖에서 보기엔 그저 더 조용해지고 활동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분석하고 재구성하며 잃어버린 조각들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왜 나는 늘 나를 깎아내려야만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었을까? 이런 이해는 여러분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더 맑고 투명하게 보게 만듭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로운 관계가 있다는 진실, 그리고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수만 명의 환호보다 더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친밀함의 겉모습에 속지 않게 됩니다. 연락 횟수가 많다고 해서 깊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 자주 만난다고 해서 영혼의 결이 맞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게 되면 사람은 아주 드문 종류의 강인함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감각이 낯설고 여전히 마음이 텅 빈 저녁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 길을 정직하게 지나가면 비로소 버려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자리에 서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이해받고 싶어서 구구절절 설명했다면 이제는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내 소중한 에너지를 던지지 않는 단호함을 갖게 되죠.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기대와 역할, 그리고 사랑받기 위한 처절한 애씀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가장 고귀한 귀환입니다. 친구가 적은 여성들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수많은 사람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동안 내 자신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임을 배운 사람들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슬퍼하고 있다면 저는 당신이 조금 더 자신을 믿어주길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더 깊은 삶의 단계로, 더 진실한 성숙의 빛으로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제 이야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네요. 창밖은 어느덧 더 깊은 정적에 잠겼고 방 안에 선풍기 소리만이 조용히 당신의 곁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의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자신을 지우며 살아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타인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이 멍드는 줄도 몰랐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당신의 단단한 경계가 되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그 고요함은 결코 결핍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 위해 필요한 가장 비옥한 토양입니다. 이제 무거운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혼자여도 충분히 온전하며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이미 존재 자체로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밤은 당신 자신에게 가장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따뜻한 이불의 감촉을 느끼며 고생한 당신의 몸과 마음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네보세요. 고독은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가장 안전한 곳, 당신의 진실한 자아라는 집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어둠이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당신의 숨소리가 점점 규칙적이고 편안해집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의 소음보다는 당신 내면의 맑은 목소리가 먼저 당신을 반겨주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곁에는 비록 적은 수일지라도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든든하게 서 있을 테니까요. 자, 이제 안심하고 깊은 휴식의 바다로 빠져드세요. 오늘 밤 당신의 꿈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자유로울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저도 이제 목소리를 낮추고 물러나겠습니다.